안녕하세요. 해외 축구를 전문 분석해드리고 있는 해축다나와입니다. 시청료는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스포츠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댓글을 통해 무료 멤버방에서 99% 적중률의 픽을 받아보세요. 우디네세는 칼스트롬의 안정적인 배급과 아타의 넓은 활동량, 브라보의 박스한 결정력이 삼각축을 이루며 전술적 응집력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베로나는 세르다르와 베르네드가 중심을 잡으려 하지만 전개 속도가 느리고 공격 패턴이 단조로워 날카로움이 부족하다. 특히 후반 구간에서 베로나의 체력 저하는 수비 간격을 벌어지게 만들고 이는 곧 우디네세의 빠른 전환과 마무리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홈에서의 강한 압박과 집중력은 경기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무기가 되어 베로나가 쉽게 버티지 못할 흐름을 형성할 전망이다. 결국 우디네세는 안정된 구조와 날카로운 전환을 앞세워 승부처를 장악할 준비가 되어 있다. 여기에 팬들의 기대를 등에 업은 심리적 동기까지 더해져 경기 후반 결정적인 한 방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 우디네세는 칼스트롬의 전환 능력과 아타의 활동량, 브라보의 결정력까지 3박자가 맞아떨어지며 전술적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다. 반면 베로나는 전개 속도의 한계와 체력 저하로 인해 경기 후반 집중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홈에서 응집력과 압박 강도를 바탕으로 경기를 지배할 우디네세가 결국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경기는 우디네세가 확실히 반등의 계기를 만들 무대다. 빌바오는 측면 돌파와 빠른 템포 전환으로 상대를 압박하며 윌리엄스 형제의 활약이 전술의 핵심이 된다. 니코 윌리엄스의 스피드는 풀백을 계속 흔들어내며 이냐키 윌리엄스의 파워풀한 침투와 결합되면 파괴력이 배가 된다. 중원에서 산나디의 안정적인 전환과 베렌게리의 날카로운 마무리까지 가세한다면 공격 루트는 다양해진다. 반면 라요는 짧은 패스 전개로 균형을 시도하지만 압박 강도가 높은 빌바오를 상대로 쉽게 흐름을 유지하기 어렵다. 특히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부담이 쌓이며 측면 수비의 간격 붕괴가 실점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 전술적 상성과 흐름을 감안하면 이번 경기는 빌바오가 경기를 주도할 그림이 강하다. 빌바오는 측면에서 쉴 새 없이 가해지는 윌리엄스 형제의 압박으로 경기의 무게의 중심을 앞당길 수 있다. 라요는 균형 있는 전개를 시도하더라도 풀백들의 체력 소모가 심해 후반 실점 리스크가 높다. 결국 이번 맞대결은 빌바오가 압박과 스피드를 앞세워 주도권을 장악하고 승리로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인터밀란은 라우타로와 튀랑의 연계, 바렐라의 중원 장악력까지 더해지며 다채로운 공격 루트를 구축하고 있다. 압박 강도와 점유율 모두에서 토리노를 상대로 우위를 가져갈 수 있고 박스 근처에서의 세밀함도 차이를 만든다. 반면 토리노는 전개가 느리고 패턴이 단조로워 인터밀란의 압박을 벗겨내기 어렵다.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와 간격 붕괴가 발생할 경우 라우타로의 결정력이 더욱 빛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전술 심리 체력 모든 면에서 인터밀란이 경기 흐름을 지배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인터밀란은 라우타로와 튀랑의 움직임, 바렐라의 중원 에너지로 공격의 완성도를 높이며 홈 2점을 극대화할 수 있다. 반면 토리노는 수비 블록 유지에는 강점이 있지만 공격 전개 속도와 창의성이 부족해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기 어렵다. 결국 이번 맞대결은 인터밀란이 압박과 점유율을 앞세워 상대를 제압하며 승리를 챙길 가능성이 높다. 뉴캐슬은 고든과 엘란가의 스피드, 토날리의 전개를 통해 위협을 노리지만 후반부 체력 저하가 뚜렷해 뒷공간 리스크가 커진다. 리버풀은 에키티케의 제공권, 각포의 돌파, 비르치의 창의적 전개가 결합되며 공격 루트가 다채롭다. 특히 전환 속도와 압박 강도에서 뉴캐슬을 압도할 수 있어 경기 후반부에는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리버풀은 다양한 공격 옵션을 활용하며 점유율 싸움에서도 우위를 가져갈 수 있고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드는 데 유리하다. 결국 전술적 상성과 체력 템포 싸움에서 리버풀이 확실히 앞서 있다. 뉴캐슬은 빠른 템포와 전방 압박으로 초반 기세를 만들 수 있으나 후반 체력 저하와 수비 간격 붕괴가 명확하다. 리버풀은 전환 속도와 압박 유지 능력을 앞세워 뉴캐슬의 뒷공간을 집요하게 공략할 수 있다. 이번 맞대결은 리버풀이 템포 차이를 끝까지 유지하며 주도권을 잡고 승리를 거머쥘 가능성이 크다. 세비야는 홈에서도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답답한 경기 운영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루케바키오의 폭발력을 끝까지 살리지 못하는 구조 속에서 공격 전환의 속도가 점점 늦어지고 있다. 반면 헤타페는 압박 저항 이후 빠르게 전개되는 역습이 뚜렷한 무기이며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력도 유지되는 편이다. 이 흐름은 결국 두 팀 모두 확실히 주도하지 못한 채 팽팽한 균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세비야의 답답한 빌드업은 경기 후반 들어 팬들의 불만을 더욱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헤타페는 이를 역으로 이용해 더욱 과감한 역습 전개로 흐름을 흔들며 균형을 무너뜨리지 않고 시간을 지배하려 할 것이다. 세비야는 홈에서도 소극적인 운영과 불안한 완성도로 팬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헤타페는 강한 압박과 날카로운 역습으로 상대를 위협할 수 있으나 승부를 결정질 만큼의 마무리는 부족하다.
결국 이 경기는 두 팀이 서로의 약점을 이용하면서도 끝내 균형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무승부로 귀결될 공산이 크다. 알마티는 원정 체력 부담 속에서도 산토스와 사트파이프가 순간적인 찬스를 노리며 균형을 맞추려 한다. 셀틱은 케니와 마에다의 폭넓은 움직임, 맥권의 중원 조율로 홈에서 주도권을 쥐겠지만 결정적 순간에서 마무리 부재가 변수다. 그리고 1차전이 0-0으로 끝났듯 이번 경기 역시 양팀 모두 압박과 수비 집중력이 겹치며 득점이 쉽지 않은 흐름이 반복될 수 있다. 결국 압박과 체력 부담, 골 결정력 난조가 겹치면서 무승부 가능성이 짙게 드리워진다. 특히 셀틱은 몰아치고도 골을 못 넣는 답답함이 쌓이고 알마티는 버티면서도 역습 마무리가 부족해 흐름이 끊긴다. 결국 두 팀 모두 주도권을 잡는 듯 보이다가도 마지막 순간에 날카로운 한 방이 사라지며 승부는 또다시 풀리지 않는다. 알마티는 원정 악조건에도 순간적인 침투와 제공권으로 저항할 수 있다. 셀틱은 홈에서 강한 압박을 유지하겠지만 1차전과 동일하게 골 결정력 한계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 결국 두 팀 모두 마무리 부족과 체력 부담을 안고 맞붙는 만큼 이번 경기 역시 승부가 갈리지 않는 무승부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웨스트햄은 보웬과 파케타의 움직임이 핵심이다. 울버햄튼 수비는 간격 유지와 커버 타이밍에서 허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 차이가 경기를 갈라놓을 가능성이 크다. 전방에서 필크루그가 버티는 힘과 이선 침투가 맞물리면 웨스트햄의 득점 기대치는 확실히 올라간다. 울버햄튼은 라르센과 아리아스의 움직임에 의존하지만 전술적 다변화가 부족하고 부상 공백까지 겹쳐 완성도가 떨어진다. 결국 수비 블록이 무너지는 순간 웨스트햄의 빠른 오프더볼 움직임이 치명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울버햄튼은 부상으로 인한 전력 누수와 3백 조직력 붕괴가 뚜렷하다. 웨스트햄은 보웬과 파케타의 오프더볼 움직임, 그리고 필크루그의 버티는 힘이 공격을 다채롭게 만든다. 결국 전술적 상성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경기이며 웨스트햄이 울버햄튼을 제압할 가능성이 높다. 본머스는 전방 압박과 세트피스를 통해 다양한 공격 루트를 활용할 수 있으며 타버니어의 킥 능력은 확실한 무기다. 브렌트퍼드는 다수의 주축 자원이 빠진 상태에서 후반 집중력과 체력 분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전개 루트마저 제한적이다. 결국 두 팀의 흐름은 후반으로 갈수록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며 본머스가 더 안정적으로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다. 게다가 본머스는 측면과 중앙을 오가는 유연한 전환으로 상대의 압박을 쉽게 벗겨내며 공간 활용 능력이 뚜렷하다. 반면 브렌트퍼드는 교체 카드 부족으로 변화를 주지 못하고 무너지는 순간부터 연쇄적인 실점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본머스는 핵심 자원이 살아나면서 다양한 공격 패턴을 보여줄 수 있고 세트피스에서 확실한 득점 루트가 존재한다. 반면 브렌트퍼드는 부상 여파로 교체 카드가 부족하고 단조로운 공격 루트로 인해 전개에서 쉽게 막힐 수 있다. 이 경기는 본머스가 전술적 안정감과 체력 우위를 바탕으로 승리를 가져갈 공산이 크다. 포메이션은 3-4-1-2이며 모리스는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에 강점을 가진 최전방 자원이다. 바이만은 활동 반경이 넓어 이선과 전방을 연결하지만 폭발적인 돌파보다는 연계 쪽에 비중을 둔다. 아담스는 세컨드 볼 대응과 볼 배급에서 강점을 가지지만 압박이 빠른 상대를 만나면 템포가 끊기는 약점이 있다. 윙백들이 측면을 담당하고 있으나 벌리의 풀백 윙포워드 조합과 맞부딪힐 경우 21수적 열세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특히 윌슨, 넬슨, 블랙킷 테일러 등 다수의 결장이 겹치면서 공격 루트 다양성도 떨어지는 흐름이다. 벌리는 측면에서 풀백과 윙포워드가 동시에 오버래핑을 시도하며 전술적 상성을 완전히 가져가고 있다. 더비 카운티는 윙백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측면에서의 수적 열세를 극복하기 어렵다. 결국 벌리가 전술적 우위와 경기 지배력을 앞세워 승리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경기 초반 전개 속도와 압박 강도에서 코번트리가 우위에 설 전망이다. 미롤은 측면 수비의 1대1 대처와 커버 타이밍에서 공백이 있어 빠른 측면 전개의 라인이 뒤로 말릴 여지가 크다. 코번트리는 라이트의 포스트 플레이를 기점으로 토마스 아산테의 뒷공간 침투가 반복되며 슈팅 빈도를 끌어올릴 것이다. 루도니의 전진 패스가 세컨드 볼 회수와 재차 공격으로 연결되면 미롤의 수비 블록은 장시간 압박을 견디기 어렵다. 결국 템포와 화력의 격차 때문에 흐름은 이른 시간부터 원정팀 쪽으로 기울 확률이 높다. 미롤은 라인 폭과 커버 타이밍이 무너지는 구간에서 실점 가능성이 커진다. 코번트리는 전환 속도와 전방의 마무리 완성도를 바탕으로 주도권을 쥘 그림이다. 컵 대회 특성상 초반 압박이 강하게 부딪히겠지만 화력의 흐름은 코번트리 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두 팀 모두 플래너의 효율이 떨어질 때 플랜 B 전술 세컨드 스트라이커 활용, 역유자형 빌드업, 하프 스페이스 침투의 구현도가 낮다. 그래서 전개 대비 유효 슈팅 비율이 떨어지고 박스네 볼 터치가 늘어나도 최종 선택의 질이 올라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원 간격 관리와 수비 블록 회복은 안정적이라 빠른 역습 간격이 자주 끊긴다. 그리고 부상 이탈로 교체 카드를 늦게 쓰면
템포 변화가 제한되어 경기 흐름이 길게 평평해질 공산이 크다. 때문에 한두 번의 순간적인 찬스조차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고 후반으로 갈수록 공격 전개는 더 단조로워질 수 있다. 결국은 집중력 싸움만 남은 경기로 득점 기대치가 현저히 낮은 무득점 공방전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템포는 유지되지만 파이널 서드의 결정 품질이 따라오지 못하는 경기다. 세트피스 외 득점 루트가 얕고 교체로 리듬을 바꾸기도 어려워 끝까지 균형이 흐트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무승부 중심의 저득점 그림을 우선 고려한다. 1차전에서 파포스가 2대1로 이기며 심리 우위를 확보했다. 그래서 이번 홈 2차전은 전개 속도를 높여 초반 주도권을 다시 잡으려 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에 지베즈다는 원정시 템포 저하와 전환 지연이 겹치며 카타이의 개인기 의존도가 높아지는 흐름이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포스는 오르샤의 라스트 패스와 측면 침투 타이밍으로 마무리 루트를 꾸준히 만들 수 있다. 결국 템포 체력 집중력의 합에서 홈 파포스가 우위인 국면이다. 파포스는 홈에서 전환 속도와 라인 간격이 견고해지며 전진 패스 이후 마무리까지의 동선이 선명해진다. 지베즈다는 원정에서 템포가 늦어지는 순간 박삽 간격이 벌어져 결정적 장면을 내줄 위험이 있다. 결국 흐름 심리 체력의 3박자가 맞는 파포스가 다시 고개를 드는 전개가 유력하다. 스트럼그라츠는 홈 응원과 높은 동기부여를 등에 업고 전방 압박과 역습 전개를 빠르게 수립한다. 보데그림트는 원정에서 라인 간격 유지가 느슨해지면 중원 압박 회피에 시간 손실이 발생한다. 1차전 스코어는 심리적으로는 스트럼그라츠의 결집을 강화하고 전술적으로는 전개 속도를 끌어올리는 자극이 된다. 후반 들어 활동량 우위를 바탕으로 세컨드볼 회수와 박스 침투 빈도를 늘릴 가능성이 높다. 이 경기는 홈의 에너지와 반등 심리가 전술 실행력을 가속하는 구도로 전개될 전망이다. 스트럼그라츠는 초반 라인 상승과 빠른 전환으로 전개 우위를 창출할 계획을 세운다. 보데그림트는 원정 체력 안배와 집중도 문제로 세컨드볼 대응이 늦어질 소지가 있다. 전술 실행 강도와 심리 반등폭이 큰 쪽이 스트럼그라츠이므로 홈에서 승리를 완성할 가능성이 크. 셰필드 웬즈데이는 센터백의 순간 스피드가 느려 뒷공간 대응이 늦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리즈는 피로에와 제임스의 속도 자원을 활용해 하프스페이스 돌파와 직선 침투를 반복하며 수비 라인을 무너뜨릴 수 있다. 찰로바 등 이탈 여파로 셰필드의 중원 커버폭이 줄었고 세컨드볼 수습이 느려 전환 국면에서 수비 간격이 벌어진다. 결국 속도 싸움에서 주도권을 쥐는 쪽이 흐름을 잡을 것이며 리즈는 전방 압박 후 빠른 마무리로 초반부터 찬스를 양산할 여지가 크다. 그리고 후반으로 갈수록 셰필드의 체력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리즈의 교차 침투와 컷백 패턴이 더욱 위력적으로 체감될 가능성이 크다. 셰필드는 구조적으로 뒷공간 대응이 늦고 전환 속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누적되고 있다. 반면 리즈는 속도 우위와 명확한 마무리 루트로 초중반부터 기대 득점의 상단을 당길 수 있다. 체력 구간이 갈리는 후반부까지 고려하면 리즈의 승리 흐름이 더 설득력 있게 그려진다. 이상 오늘 해외 축구 경기 분석 모두 꼼꼼하게 해드렸습니다. 영상 시청에 감사드리며 혼자 분석하기 힘들다고 느껴지신다면 언제든 댓글을 통해 무료픽 멤버방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